촛불 켜주세요. 꽤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왔다. 노래가 너무 무서웠어. 잘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20분 불안하게. 3, 2. 와,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촛불 켜주세요.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계신 김희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희정 씨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본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희정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998년 봄. 당시 저는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요란한 삐삐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작은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8282. 네. 빨리 전화 달라는 뜻의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빨리 그래, 전화 달라는 달라는 뜻의 거야.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누구지? 궁금한 마음에 곧장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넘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아, 나 에리. 기억나? 에리? 에리야? 2학년 7반 윤예리? 에리는 중학교 동창.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반에서 겉돌던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고마운 친구였거든요. 그건 못 잊지. 아쉽게도 졸업한 뒤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예리야, 이렇게 오랜만에 무슨 일이야?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 미용실에서 일해. 진짜? 완전 축하해. 나 얼마 전부터 자취 시작했는데 한번 놀러 올래? 응, 좋아. 한껏 신이 난 저는 치킨에 맥주를 사들고 에린의 집으로 갔어요. 그치, 국룰이지. 들어와. 조금 누추하긴 한데 내가 잘 꾸며놨어. 에린의 집은 건물은 좀 낡고 허름했지만 내부는 꽤 아늑했어요. 짠! 이렇게 사네. 에리와 전 3년 만에 만나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마시자. 놀다 보니 어느덧 밤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예리야, 나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가게? 좀만 더 있으면 안 돼? 나 통금 시간이 있어서. 희정아, 자고 가면 안 돼? 나 아직 혼자 자긴 좀 무서워서. 그래, 알겠어. 더 마시자. 좋아. 그렇게 에린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1시 무렵 에리와 나란히 누웠죠. 뭐지? 노래야.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이 1층이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네. 방음이 안 돼. 이 시간에 누가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야? 자른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손에 든 연필로 뭔가를 새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저 소녀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희정아, 괜찮아? 너 뭐 봤어? 뭐가 보여? 예리야. 저기에. 왜? 창 밖에도 이 방 안에도 제가 본 그 단발머리 소녀는 보이지를 않았고요. 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만 봤습니다. 전 제가 잘못 본 걸 거라 생각을 하며 다시 에리 옆에 누웠어요. 아 근데 자꾸만 소름이 돋아서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전 해가 뜨는 대로 곧장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에리에게는 미안했지만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다시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평소처럼 제 방 잠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감고 얼른 자려는데 뭐지? 어젯밤에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왔나 봐, 기숙사까지. 아니야, 환청일 거야. 어제 너무 놀랐잖아. 하고 애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던 그때 오, 깜짝이야. 잘 놀래. 오늘은 어제보다 한 소절 더 들리는 거예요. 길게. 설마.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그때 갑자기 소녀가 어제 에린의 집에서처럼 저를 보며 세한 네 숫자를 세더니요. 뾰족한 연필로 제 눈을 번갈아 가리키며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야? 에린의 집에서 본 그 소녀는 왜 저를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제가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이 악몽에 시달렸죠.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희정아, 넌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넌? 서로 그냥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끝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는 괜찮나? 너는 왜 안 찾아오냐? 아, 이거 알고 있네. 계속 혼자 못 잔다고 그랬구나. 거기에서 내가 나도 찾아와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현실이 될 것 같은 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거 귀신 같이 이 얘기하는 순간에 그게 나한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난 그렇지 않다. 우리 너무 예민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아, 슬쩍 떠보니까. 이 단발머리 소녀는 에리와 저를 번갈아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는 제가 지난밤 에리 집에서 소녀를 본 걸 눈치챈 듯 했지만요. 저는 제 입으로 차마 그 소녀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소녀가 정말 제게 붙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고부심 있지.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매일 밤 그 단발머리 소녀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앞 어귀를 지나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아까 그거잖아. 이 노래는 제가 매일 밤 듣는 그 노래. 단발머리 소녀가 절 보며 부르던 그 끔찍한 노래였죠. 아, 너무 무서워서 인지 알았구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그 노래를 흥얼대면서요. 연필로 제 양쪽 눈을 왔다 갔다 가리켰잖아요. 제 두 눈 중 어떤 눈을 해칠지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더 끔찍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소녀는 매일 노래를 한마디씩 더 불렀는데요. 지난밤 제가 들은 건 어느 것을 고를까요? 노래의 절반까지였어요. 오, 끝나면 그 마지막 선택하는 거잖아. 아,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날 뭔가 저 소녀가 절 해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네 그런 생각 들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 귀신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이 두 눈을 가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안대랑 수건으로 눈을 칭칭 감았죠. 그날 밤 역시 또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와. 그리고 노랫소리에 맞춰서요. 뭔가가 기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소녀가 노래를 끝까지 불러버린 거예요. 그때 제 눈을 찾는 소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가만히 그냥 버텼습니다. 전 그렇게 그날 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에리가 아닌 에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가 나와서는 오빠가 신기해요라는 그 친구가 좀 잘못했다. 잘못됐다. 연락을 받았는데 죽었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기피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고 아마 종이를 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장례도 안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냥 화장해서 끓였다 이렇게 놔두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예상했죠. 나중에 이제 키우지 말려면 다 했다더라. 에리 오빠는 에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동창회에서 이 에리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리가 높은 건물에서 추락사를 했다는데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암구가 적출되었다면서요. 사실 저는요, 이런 일을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에리가 죽기 일주일 전쯤에 그 에리와 연락이 뜸해졌을 때였는데요. 제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에 사실 이 에리의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니 진짜 집 안 보여준다니까 왜 찾아왔어? 아,
전 집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1층에 제 친구가 살아서. 그 처자, 아휴. 어제 방 뺐어. 내가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이. 아저씨는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하면서요. 이 집에 얽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녀가 살았는데 엄마 젊은 여자랑 학생이 그 딸이랑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에게 원망을 좀 당했대요. 내가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런 남자랑 안 살았다. 이게 구박을 당했대요. 일부러 걔만 괜찮가스 마시게 하고 엄마는 뭐 욕실에 숨을 따라 나갔다더라. 이런 여고생을 듣고 엄마만 살았다는 거야. 고사 같은 것도 지내고 그랬대요. 근데 계속 거기서 이상한 걸 본다는 사람 생기니까 시골에 남자만 났고 여자만 났다. 여자만 본다. 네, 이 죽은 소녀가 집에 들어오는 여자마다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에리와 절 괴롭힌 것도 바로 이 소녀였던 거죠.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요, 그 소녀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서 시력을 잃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소녀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소녀가 하나부터 넷까지 세던 건요, 에리와 제 눈을 하나씩 세고 있었던 거였죠. 그 뒤로 매일 밤 소녀는 어느 것을 고를지 노래를 부르며 데려갈 사람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을 눈치챘으면서도요, 소녀가 행여나 저를 고를까 봐 끝끝내 에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은 에리는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간 제 꿈에 자꾸만 나타나거든요. 꿈에서 나한테 에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화를 내면서 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어머. 지금 생각하면 좀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리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보곤 합니다. 에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가 사실을 말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이 사연은 대전에 사는 김상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사연의 제목인 동초는 움직일 동의 망볼초 해가지고 2인 1조로 부대 경계 철책 주변을 돌면서 보초를 쏘는 근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군대에서 흔한 용어인데, 그죠? 네. 동초. 이 상민 씨는 2014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동초 근무를 나갔다가 군대 괴담이 이게 다 지어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상민 씨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 군대계다. 2014년 11월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이병 김상민 종기번호 7렛 하나오 하나팔. 야간 근무를 나가기 위해 총기를 받아 나오는데 빨리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 같이 나가는 선임인 이태근 상님은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후임들 갈구기로 유명한 선임이었어요.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땐 그런 사람들 많았어. 그렇게 그냥 잔뜩 긴장한 채 이상병하고 이제 동초 근무를 나갔습니다. 산길은 정말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고요했어요. 이상병과 제 군화가 바드득 흙 밟는 소리만 들려왔죠. 근데 그때 뭔가 악을스미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쫄기네, 씨. 야, 고라니야, 임마, 고라니. 예, 알겠습니다. 난 고라니 소리가 이렇게 끔찍한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한순간 이렇게 놀랐는데 이게 정적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상병이 슬슬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아, 김상민. 이병 김상민. 재민 얘기 준비 안 했냐? 재민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얘기가 별로 없어. 저 새끼 앞에 안 봐?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되겠네. 야, 가. 예, 알겠습니다. 근무 때 앞서가는 후임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명, 김성민. 너 동초괴담이라고 들어봤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엄마가 애랑 둘이 여기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애가 먼저 죽어서 엄마가 따라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근무를 나오면 가끔 엄마 울음소리가 들린대. 그럼 저기 숲풀에서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알겠냐?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웃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야, 인마. 예, 알겠습니다. 그 동초 여자, 그 여자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거든? 나도 전 선임한테 들은 노래인데. 그리고 잠시 조용하더니 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불러?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이거 그거잖아. 클레멘타인. 아직도 가사랑 멜로디가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마. 엄마, 나 어둑한 숲을 사이로 이상병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죽어도 울지 마. 엄마, 나 없어도 잠 못 들고 잤지 마. 근데 그 순간 노랫소리가 딱 멈추고 발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이태근 상병님? 이태근 상병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태근 상병님? 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것 같아. 아유, 말이 없지. 아이씨, 장난치나. 씨. 아, 돌아보면 또 까이는 거 아니야? 이태근 상병님? 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태근 상병님? 이상병은 저 뒤에 그냥 그대로 멈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태근 상병?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이태근 상병? 괜찮으십니까? 그때 갑자기 고개를 훅 들더니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천천히 총구를 들더니 정확히 저한테 겨눴습니다. 아, 이상병 장난치지 마세요! 이상병은 제가 소리를 질러도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근데 그 순간 이상병.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병! 이상병! 괜찮으십니까?
너 누가 근무 중에 돌아보래. 아니야? 아니 저 돌아보니까 대답도 없으시고. 무슨 개소리야. 아이씨, 뭐지? 아, 놀래키려고 연기하는 건가? 아이, 또라이 새끼 이거. 그러기엔 연기가 너무 리얼한데. 아, 그 뒤로도 그냥 몇 번을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 검은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그분이 병장돼서 말 걸기가 좀 편해졌을 때 그때 좀 무서웠다. 왜 그런 장난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뭔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기억 못해. 우리 그 노래 얘기 안 하는데 너 어떻게 하냐고. 어머, 노래 얘기를 안 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찜찜한 채로 이제 그분은 전역하셨죠.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상병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 2015년 12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병 일병 생활을 지나서 전 드디어 어엿한 상병이 됐습니다. 이상한 손님들도 다 전역하고 군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가지고 두려울 게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갓 들어온 신병을 데리고 야간 동초 근무를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선임인 제가 이제 뒤에 서고 후임은 앞에서 걸어가면서 근무를 섰죠. 전 그동안 배운 대로 첫 근무 나온 이 후임을 어떻게 긴장시킬까, 놀려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똑같을지도 보다. 맞아, 신고식. 근데 문득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 마. 야, 이병 서수빈. 너 동초괴담이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젊은 엄마가 요 근처에 애랑 둘이서 살았는데 김상민 선배님. 야, 쫄지 마. 고라니잖아, 고라니. 야, 빨리 가. 사실 저도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좀 당황했어요. 좀 달라. 진짜 사람이 악을 쓰며 우는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야, 누가 맘대로 멈추래. 이 후임놈이 사색이 돼가지고 김상민 선배님, 저기 수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따라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제가 분명히 쓴다. 사람 아니지 말입니다. 눈이. 야, 씨, 정신 차려, 새끼야. 아부 가. 가라고. 이 두려움에 떠는 후임을 데리고 여자가 나타났던 그 주변을 다시 확인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수들 사이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자. 근데 그때 이 앞서가던 후임이 또 갑자기 멈추더니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이상병이 저한테 불러줬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찾지 마. 엄마, 네가 그 노래 나 죽어도 잠 못 자고 찾지 야, 하지 마. 엄마, 야, 나 그만해.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엄마, 나 주고. 그만하라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더니 자기 턱에 가져다 댔어. 수민아. 수민아, 그럼 내려놔. 수민아. 수민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럼 온 힘을 다해 총을 잡아당기면서 후임을 밀쳤죠. 야,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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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수빈! 그 여자가 생채기 난 얼굴을 제 바로 앞에 들이대고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순식간에 철책상 위로 팔을 쑥 집어넣더니 얼굴을 쥐어짤 것처럼 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점차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행복원님이셨죠. 야, 정신 드냐? 야, 너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봐. 전 여자를 목격한 일, 수빈이랑 몸싸움한 일, 그걸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복원님이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수빈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버전으로. 제가 혼자 멈춰서 그 동초 여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김상민 선배님. 근데 이제 싸운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김상민 선배님. 제가 혼자 멈춰서 총을 들었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제 몸을 잡으니까 그냥 제가 픽 쓰러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무전으로 상황 보고하고 당시 군의관이랑 같이 저를 실어서 의무실로 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은 여자도 못 봤고 저랑 몸싸움하다 쓰러진 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내가 꿈을 꾼 건가? 근데 이제 그 뒤에 행복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이제 받았죠. 그러게 그 여자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꼭 몇 놈씩 동초만 가면 그 노래 불러가지고 이 골치 아프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부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노래를 부른 병사는 대체 한 몇 명쯤 될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가 머릿속에 울려 퍼질 때면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모두 신인분들 과연 몇 개의 촛불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꽤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왔다. 노래가 너무 무서웠어. 잘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20분 불안하게. 제발. 잘 되고 있어요. 네. 오, 좋아요. 가주세요. 양머리 지나요. 자, 양머리 다시, 지나요. 다시. 예. 자, 3, 2. 오, 뭐야? 야, 3, 2. 자, 하나 더 합니까? 자, 3. 자, 마지막. 3, 진짜. 2, 1.